수용보상 나오는데 보상가 산정이에요. 경매물건을 이렇게 해서 보상식이나 이런 건 어제 했고 보상가 얼마인가. 그럼 요거는 요게 지금 현재 본건이라면 반드시 본건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유사, 비교,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유사,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면 유사, 비교, 표준지 이 땅과 비슷한 땅을 해서 이게 얼마냐 그리고 그것과 얘를 비교해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사,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게 될 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연도는 요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해당 연도는 공익사업을 통한 당의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를 봐야 된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죠. 보면 경매 물건은 2019 타경 쫙 써 있는데 해당 지역이 수용 예정지로 도로 날 거라면 실시계획 인가일이 있어요. 그럼 그 법 등에서 우리 법의 절차, 그 공익사업을 위한 절차가 있다면 공익사업 절차에 대해서 일정 시점이 딱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적 보상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는 의제 시점이 있어요. 의제 시점에 존재하는 해당 연도의 보상가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인덕원에 자 앞쪽에 경매물건 나왔어요. 저기 곧 수용당입니다. 그럼 저기가 뭐냐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됐어요. 그러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는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정된 연도가 몇 년도인가를 봤더니 그 연도가 2014년도에 지정됐다면 2014년도에 있었던 해당 연도 유사, 비교, 표준지가 얼마였느냐 이걸 갖고 보상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볼게요. 같은 감정사한테 이 땅을 감정하라 시킬 때 경매 감정하라고 시키는 거랑 보상 감정하라고 시키는 거랑 감정가가 달라요. 왜? 경매 감정하라고 하면 2019년도에 유사, 비교, 표준지 얼마야? 그걸 갖다 하죠.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보상 감정할 때는 여기 지정된 게 일정 시점이고 일정 시점에 사업인정고시가 딱 떨어졌던 게 2014년도라면 14년도 걸로 따진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조기 수용권, 확정 수용권. 기억나실 겁니다. 당의 공익사업으로 가치가 오를 거라면 조기 수용권을 발동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근데 당의 공익사업으로 가치가 안 오른 것들은 확정되는 시점에 수용권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이 어렵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수용하게 만든 법이 있으면 그 법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언제였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 이거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보상가 산정에 대한 얘기에 연도를 잡으면 유사,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쭉 법칙이 있어요. 1법칙은 동일 용도 지역에서 따져요. 이해가 되면 다시요. 여러분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인데 이거를 일반 주거과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유사, 비교, 표준지는 비교 표준지를 딱 보면은 인터넷 가서 이제 표준지 딱 치면 딱 사이트가 떠요. 정부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딱 뜨면 가천시 가랜동 치면 가랜동에 쫙 표준지가 몇 개 나와요. 그럼 그 표준지 중에 여러분이 지금 경매 나온 요 땅의 동일 용도 지역 중에서 골라라. 이해되셨죠? 동일 용도 지역에 대한 걸 딱 고르고 나면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동일 용도 지역이 딱 나오게 되면 그 밑으로 뭐냐면 동일 지목으로 골라라.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 용도 지역의 동일 지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이랑 임야랑 이런 거 비교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굉장히 다리가 달라요. 이해됐죠? 대는 될 수 있으면 대끼리 비교하고 공장은 공장끼리 비교하고 이래야 맞지. 그 지목이라는 것들이 물론 없다면 약간씩 억지로 보정을 해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동일 지목으로 골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전에 정치적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주택공사랑 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LH로 바뀌었잖아요. 이러면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보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MB가 대통령 되면서 두 개를 통합하면서 보상가를 확 줄이려고 할 때 보상가 줄여서 너무 줄였다고 해서 재결에서 좀 다시 많이 나갔는데 재결에서도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이거였습니다. 지목이 과수원이에요. 지목이 임야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둘 다 배밭이에요. 나중에 이거 수용당 할 때요. 임야는 객값 나오거든요. 과수원은 재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 두 개 이용료랑 뭐 같이 보상했는데 이때부터는 지목 따져갖고 임야는 그냥 무조건 임야로 탁 쳐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50만 원씩 되는 땅에 보상가 5만 원 나니까 뒤집어지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지목은 지목끼리 본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일 지목은 지목끼리 보고 나면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게 뭐다? 동일 이용 현황을 봐야 된다. 여러분 지목이 대인 땅이면 대인 땅끼리 비교하는 게 맞겠죠. 근데 동일 용도지구면 3종 일반주거, 일반주거끼리 비교하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가까운 걸 본다. 그러면 안 되고 이쪽은 보니까 단독주택지에 대인데 저쪽은 상가 건물에 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용 상황은 상가는 상가끼리 비교하고 주택은 주택끼리 비교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동일 용도지역, 동일 지목, 동일 이용 현황을 가지고 보상가 산정 기준에 대한 얘기를 따지게 되고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따지게 되면 유사 비교 표준지의 해당 연도의 요조건에 대한 게 딱 따지게 되면 얘가 일정 금액이 딱 뜨죠. 비교 표준 선정법 이해되셨죠? 예. 제가 이제 아까 투자반에서 과천시 가랜동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경매를 받은 땅이 여기 있는 건데 이 뒤에 사도 끼고 있는 요 땅을 감정가로 잡았더라고요. 비교 편지로. 근데 얘는 도로변에 지목이 돼 땅에 상가 건물이고 요거는 사도길 안쪽에 지목이 돼 땅에 주택 건물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 이게 하나 있어. 난 이걸 잡았어. 이거는 200이었고 이건 270이었고 미더지가 없다. 그럼 평당으로 200 높잖아요. 그냥 이걸로 잡아야 하는데 왜 이걸 잡았을까 해놓고 이걸 우리가 경매를 받고 나중에 여기를 명도를 안 하고 여기 있는 모 컨설팅 회사를 저희가 그냥 둬요. 여기는 그때 수업 들어서 아실 거 위치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가천시 가랜동 아시잖아요, 전에 있던데. 그쪽에 가천시 가랜 여기로 처음 왔었나요? 가천시 가랜동 안 오셨었어 그때? 예? 10기 때 여기 처음 오셨나? 예. 그냥 여기 가랜동 갔을 때 했을 때 나중에 여기 식당에서 만나요. 여기 독립 컨설턴트가 있었고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민자 역사, GTX 이거 설계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부도 나가지고 이제 회사를 좀 유지시켜달라서 2층을 쓰게 했어요. 쓰게 했는데 식당에서 만났던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원래 표준지를 이걸로 잡아서 감정가가 30억 넘어가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이쪽으로 옮겼대 어렵게. 그래서 낮게 22억으로 감정시켰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수용보상할 땐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딱 했더라고요.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보상법에 대한 얘기는 동일 용도 지역의 동일 지목의 동일 이용 현황으로 가면 다시 여기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해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땅이 본권이면 유사비교 표준지가 이 땅이다. 그럼 얘랑 얘를 둘이 비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비교를 못하겠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경매에 나온 거에 대해서 유사비교 표준지가 거의 대등해요. 10개 중에 8개는 그대로 가요. 그러면 감정사가 넣은 게 지용료인 0.9, 뭐 개별료인 1.1 이러면 이것들은 유사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지역요인에 대한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이거죠.
얘는 여기서 가깝고 얘는 여기서 멀다. 그럼 지역률 따지면 얘가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개별률을 딱 보게 되면 그 땅의 어떤 필지 상태나 경사도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역률과 개별률을 딱 보게 되면 거의 대등하게 찍혀 나오고 지역률, 개별률이 딱 끝나고 나면 다시 거기에 뭘 두냐면 지가 변동률을 둬요. 지가 변동률은 뭘 얘기하냐면 해당 연도 이게 만약에 2017년 1월 1일이라면 여기에 대한 협의하게 되는 게 지금 19년 5월이라면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지가 변동률이 얼마인가를 여러분이 인터넷 가서 뒤져보면 한국감정원 이런 데 가서 보면 과천시 가련동 자연녹지 딱 보면 지가 변동률 얼마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1.7이다 그러면 1.7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보정치를 정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지가 변동률에서는 잠깐 이 얘기를 봅니다. 일단 기본 뼈대에 대한 얘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응용되는 것쯤에 치고 나갈 게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가 변동률을 딱 치게 되는데 저쪽에 또 뭐 저쪽 강남에서 강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법 김 교수 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평택에 포승산업단지에 수용 예정지 물건이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높게 떨어졌거든요. 높게 떨어지니까 조사를 시켰는데 사업 인정고시가 있었던 시점에 표준이 공시가가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걸 저희가 딱 보니까 이게 평택 포동산단이 지정되기 직전에 여기서 2년 차에 이 지역의 지가가 엄청 뛰었어요. 포동산업단지가 지정된다는 기초조사 한다니까 엄청 뛰었거든요. 공익사업은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있어요. 당의 공익사업 때문에 개발된다는 이익은 배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외진대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고 사람들이 땅을 사면서 값이 올랐잖아요. 이거는 판례가 어떻게 해요? 이걸로 인정 안 해요.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딱 보고 기각을 했는데 받았더라고요. 받았다고 막 얘기하길래 김 교수 그거 위험해. 잔금 내지만 포기하는 게 나았는데 뭐 대한민국 최고 공법쌤이랑 누가 얘기니까 막 얘기했더라고요.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보상가 나온 거에 교수님한테 졌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즉 이 사업 인정고시 시점에 존재하는 해당 연도 표준적 공시지가를 어떻게 해요? 보상가를 따지는 건 맞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요 사업 인정고시가 지정시 등이라면 지정 직전의 지가 급등 지역은 원인을 봐야 돼요. 지가 급등 원칙이 이겁니다. 여기에 무슨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가 지정돼가지고 지가 급등했고 여기는 도로 내면서 얘를 수용한다면 얘는 이것 때문에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얘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돼요. 이 수용당할 때. 근데 얘는 지 산업단지 때문에 올랐다면 이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서 지가 변동률에 대한 거는 따져보는데 사업 인정고시에 있었던 걸 그냥 따지지 말고 직전에 이게 올랐다. 오른 게 당의 공익사업 때문에 올랐다는 게 보일 때는 이때는 조심하시라고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다시 볼게요. 당의 공익사업이 지가를 많이 올렸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지역에 절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원삼에 들어온다. 그러면 원삼 지정된 지역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지정되기 직전에 6개월 전에 막 지가 급등했거든요. 그럼 급등한 지가 변동률을 4인정고시 딱 때릴 때 올랐죠? 오른 거 인정할까요? 안 해요. 이해되죠? 당연히 공익사업이 올린 거니까. 거기 그러니까 35만 원 보상가 거의 돌잖아요. 내가 볼 때 거기서 누구 하나 또 이제 불쇼합니다. 불쇼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일반적인 서커스의 불쇼는 막 입에다 불 붙잖아요. 거기 불쇼는 기름 붓고 막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옆에 땅 200가는데 보상가 35점은 불쇼 할 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개발의 배제 원칙이에요. 그러면 거기 지금 올해 5월 달에 지정됐는데 5월 달 초에 작년 12월부터 막 지가가 급등했잖아요. 올해 급증된 거에 대한 지가 변동률 6개월 상승한 거를 당의 공익사업에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뭔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용지에서는 일단 이렇게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지가 변동을 보정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보정치에 대한 게 이제 딱 막히죠. 요것도 제가 딱 풀어드릴게요. 보정치에 대해서 얼마 주는가? 이게 얼마 줄지 애매하잖아요.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쪽 보세요. 뭐냐면 이겁니다. 보상을 하게 된다면 해당 대책위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책위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책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합산액이 1,400억이래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토지 보상비로 LH가 배정받은 돈이 그냥 딱 얘기를 잡아서 해볼게요. 2,000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쓰다 보니까 계산 복잡하게 썼네. 좀 바꿔도 되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꿀게요. 예. 이게 1,000억이래요. 개발공시 값이 1,000억인데 1,500억을 예산 잡았대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정치는 그냥 1.5 잡으면 맞다는 얘기예요. 평균치를 잡고. 그 내부의 차등은 여기서 이제 개별 요인, 지역 요인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 제 얘기 뭔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잡을 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보수로 잡아서 1.5 잡아서 나오는 숫자에 0.8이나 0.9로 해서 조금 낮춰놓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 직원들 이거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한 직원들이 보고서 있거든요. 제가 언제 이거 해보려다가 이제 외부 자료 공개가 싫어서 안 했는데 요즘은 자기 노하우를 다 까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예전에 있으면서 보고서 보낸 거랑 실제 보상받은 내용이랑 딱 비교해서 다 드릴 수 있어요. 드리면 딱딱 떨어져요. 거의 일치해요. 요거 대략은 이해되셨죠? 이해는 되셨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보상가가 얼마다는 걸 대충의 감을 잡아요. 그럼 이게 토지보상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볼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당의 공익사업에서 혹시라도 실시계획이 딱 떨어지면 실시계획이 딱 떨어지게 되면 이쪽 보세요. 원래 여기가 지정시에 자연녹지였어요. 아까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제가 환지 평가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자연녹지였는데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신청될 때 여기서 경매가 신청되면 골 때리는 일이 또 벌어져요. 왜 벌어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경매가 신청되면 상업지역이죠. 그러면 이때 경매 감정사는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에 평가가 들어가요. 점핑이 엄청 돼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다시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수용은 지정 이전에 있었던 용도지역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과장님 있는데, 조태훈 과장이 있는데, 이번에 저거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할 때 내가 얘기했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언제부터 주거적인지 꼭 봐라. 얘기했거든요. 지정 이전부터 주거적이라면 얘는 주거적 보상이에요. 이해되죠? 지정되고 주거적 바뀌었다면 얘는 뭐예요? 지정되기 이전에 자연녹지 개발적이었으면 그 보상이에요. 정리되죠? 근데 경매 나올 때는 가서 보면 용도적이 뭐예요? 상업적으로 보이니까. 이런 거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용도적에 대한 배정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읽어내셔야겠죠. 이해되시죠? 예. 요게 약이 다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상가를 산정하게 될 때는 경매 나올 때 조심할 게 그겁니다. 경매 감정사는 경매가 신청된 연도에 표준지 연도로 감정할 뿐더러 유사 비교 표준지 선정해서 이게 실시계획 나와서 여기가 상업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상업적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 앞에 개발장애 자연녹지 있죠. 요거 곧 올해 가을에 지정돼요. 지정되면 저거 좀 개발장애 자연녹지로 보상해줘야 되는데 저기가 만약에 상업적으로 바뀐 거예요. 시식계획이 나 상업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수용하면 상업적 그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요때 이제 아는 사람이 경매를 던져요. 그러면 경매감정사가 감정하면 어떻게 해요? 상업적이잖아요. 그럼 요 앞에 상업적이 평당 5천 한다고 5천을 감정 때려버려 이제. 제가 이렇게 되는 거 하남 가밀주에서 한번 봤어요. 이때 그냥 채권 산 사람이 이거 믿고 채권 샀다가 NPL 다 받나갖고 또 이렇게 누구한테 채권 팔아서 이거 차익 준다고 했다. 그 사람 막 돈 다 날리니까 막 법원에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봤어요. 둘 다 법원에서 데려가더라고. 감치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겠죠. 제 얘기 뭔지 이해되셨죠? 다시요. 수용 보상에 대한 데에서 경매 감정은 지정 시에 무슨 용도적이었나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매 감정하는 애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뭐 어떻게 해요? 상업지역이므로 인근 유사 비교 표준지 얼마 이렇게 해서 감정을 때린다고요. 이해되셨죠? 예.